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집합의 연산, 그 다음에 집합의 뜻,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조금 생각해 볼 만한 문제들을 몇 가지 풀어본 다음에 집합의 연산에서 아직 안 배운 부분, 차집합, 여집합, 두모르 간의 법칙, 여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학습지 11쪽에 있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했었던 문제 19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집합 A가 있네요. x바 x는 1보다는 크고 30보다 작은 자연수. 자, 얘를 선생님이 똑같이 조건지식법으로 나타내는데 조금 더 보기 편하게 부등식으로 한번 이렇게 나타내 봤습니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29보다는 작거나 같은 x 중에서 자연수인 거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 B를 봅시다. B는 마찬가지 조건지식법으로 나와 있네요. x바 x는 15 빼기 x. 그 15 빼기 x가 a의 원소인 자연수다 이랬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 좀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리자면 a라는 집합은 x들의 모임이에요. 근데 b도 x들의 모임이면 똑같이 a도 x고 b도 x면 좀 헷갈리죠. 그래서 선생님이 조건지식법 쓸 때 꼭 x바 x 쓸 필요는 없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을 좀 구분해주기 위해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A, 집합 A의 원소와 집합 B의 원소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써보면 어떨까요? y바 y는 15 빼기 y가 A의 원소인 그런 자연수. 자, 그러면 15 빼기 y가 A의 원소니까 즉 x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15 빼기 y를 x 자리에 집어넣을 수도 있잖아요. 왜? 15 빼기 y가 A의 원소니까 그게 바로 x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부등식이 만들어지겠죠. 어떠한 부등식? 15 빼기 y가 바로 x인데 자, 그것이 2보다는 크거나 같고 29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왜? 바로 a의 원소니까. 그 a의 원소는 뭘 만족하니까? 2보다는 크거나 같고 29보다는 작거나 같으니까. 됐죠? 자, 그러면 이것만 y만 잘 정리해주면 이 y의 조건이 바로 B, 집합 B를 만드는 조건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풀어줄까요? 자, 이거 풀어주려면 먼저 15씩을 각각 빼주면 여기는 마이너스 13,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여기는 14가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부등식에 각각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는 거 아시죠? 자, 그럼 마이너스 14, 그 다음에 여기는 y, 그 다음에 13 이렇게 되는데 문제에서 이 y는 뭐라고 했어요? 자연수라고 했죠? 따라서 y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3보다는 작거나 같은 이거인 자연수. 그러면 여기다가 y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집합 B를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낸 거죠. 물론 그냥 마이너스 14보다는 크거나 같고 13보다는 작거나 같은 자연수 이렇게 해도 결과는 똑같지만 조금 더 보기 편하게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럼 다음 중 옳은 것은 당연히 1 틀렸고 그 다음에 2 틀렸고 3번 어때요? 3번 어때요? 1부터 13까지 자연수니까 13개 맞죠? 그래서 3번은 맞았고 그 다음에 4번은 자, 집합 A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예요? 자, 이런 거 알려드렸었죠? 29에서 2를 빼고 하나를 더해야 되죠? 그러면 13개랑은 다르죠? 그래서 4번도 틀렸고 자, 그 다음에 5번은 스몰 a는 집합 A의 원소이면 A 빼기 15는 집합 B의 원소다. 자, 그러면 스몰 a가 A의 원소니까 A의 범위가 어떻게 나와요? A의 범위는 뭐보다는 2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29보다는 작거나 같은 자연수죠? 자, 그러면 우리는 A 빼기 15를 알아봐야 되니까 부등식에 각각 15씩 빼주면 여기는 마이너스 13, 여기는 1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거인 자연수는 1, 2, 댕댕댕 뭐까지? 14까지죠. 따라서 어떻게 돼요? B의 원소가 다 되나요? 안 되죠. 누가 안 들어가요? 14가 여기 들어간지가 않죠.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20번 문제입니다. 자, 집합 A가 있어요. 자연수로 이루어진 집합이네요. 가, 나를 모두 만족시키는 집합 B의 개수. 자, 가를 볼게요. 선생님 옆에다 써놨는데 이거 보면 이렇게 떠올릴 수 있겠어요? 자, B가 A의 부분 집합이래요. 그러면서 원소의 개수가 0이 아니다. 그 얘기는 뭐랑 똑같은 말이에요. B의 원소는 모두 자연수여야 된다는 거죠. 왜? A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인데 A가 다 자연수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자, 그 다음
B의 원소의 개수가 0이 아닌 걸 보고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나를 보고 뭘 알 수 있을까요? x가 b의 원소면 x분의 16도 b의 원소다. 근데 b라는 집합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자연수라고 했죠. 그러면 x분의 16이 다시 b에 들어가려면 즉 x분의 16도 자연수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x분의 16이 자연수가 나오려면 바로 x는 그렇죠. 16의 양의 약수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x에다가 16의 양의 약수인 1, 2, 4, 16 이런 것만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보면 되겠죠. 자, 선생님이 그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x가 1일 때, 자, x가 1일 때 1분의 16은 16이니까 그러면 1분의 16인 16도 반드시 b의 원소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x가 1일 때는 1과 16이 짝꿍으로 같이 b라는 집합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b라는 집합은 1이 들어가 있다면 16도 같이 항상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과 16이 부분집합이 돼야 된다는 거죠. 1 하나만 단독으로 b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뭔지 이해가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x가 2일 때는 2분의 16도 다시 b의 원소가 돼야 되죠. 2분의 16 얼마예요? 8이죠. 즉 x가 2라면 2가 b의 원소라면 반드시 8도 뭐의 원소여야 된다? b의 원소여야 된다. 그래서 2하고 8을 짝지어서 b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죠. 마찬가지 4가 b의 원소면 4분의 16 또 4죠. 그러면 4는 굳이 누구랑 또 짝지을 필요가 없겠네. 4가 들어가면 4분의 16인 4도 들어가니까 따라서 4는 단독으로 b 안에 들어가도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16일 때는 아까 했었죠? 16분의 16이 1이니까 1과 16이 또 짝지어서 같이 b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네요. 자, 그럼 편의상 선생님이 요 집합들을 잠시 다른 이름을 붙여볼게요. 얘를 잠시 집합 C라고 하고 얘를 D라고 하고 얘를 뭐 E라고 해볼까요? 얘는 뭐 아까 C랑 똑같으니까 안 쓸게요. 자,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집합 C, B가 될까요? 되겠어요? 그렇죠. 1 들어가면 16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거꾸로 16 들어가면 1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걔네 두 개만 있어도 충분히 가와 나를 모두 다 만족하죠? 자, 그 다음에 D, 집합 D. 집합 D도 B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2 들어가면 8은 꼭 들어가야 되는데 뭐 다른 거는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2 들어가면 8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D도 집합 B가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집합 E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B가 될 수 있는 거는 C, D, E 말고 더 없을까요? 생각났어요? 그렇죠. C하고 D를 합쳐놓던지 D하고 E를 합쳐놓던지 아니면 세 개 다 합쳐놔도 저 나조건, 가조건 모두 다 만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B가 될 수 있는 집합은 뭐예요? C, D, E 그 다음에 C와 D를 합쳐놓은 거 그 다음에 C와 E를 합쳐놓은 거 그 다음에 D와 E를 합쳐놓은 거 마지막으로 세 개 다 합쳐놓은 C 합 D 합 E 요런 것들이 바로 B가 될 수 있겠죠. 됐어요? 쌍으로만 들어가면 되니까 1 들어가면 16 반드시 들어가고 2 들어가면 반드시 8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쌍으로만 들어있으면 되니까요. 4 같은 경우는 4분의 16이 자기 자신이니까 4만 혼자 있어도 되고 됐지요? 자, 그래 전체 가지수는 몇 가지? 7가지가 되겠네요. 자, 21번입니다. 자, 전체 집합 U가 있고요. 그거의 부분집합인 A와 B가 있어요. 근데 A 합 C랑 B 합 C가 같대요. 자, 그랬을 때 C의 개수. 자, 이런 문제에서 자주 쓰이는 개념이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부분집합 할 때 했었는데 이런 거예요. 생각날 거예요. A교 B. 얘는 A의 부분집합. 그 다음에 또 A는 또 뭐의 부분집합? A 합 B. 그 다음에 마찬가지 A교 B는 B의 부분집합이고 B는 또 뭐의 부분집합? A와 B의 부분집합. 뭐 너무 당연한데 의외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여기 보면 A 합 C래요. 그러면 A 합 C는 당연히 누구를 포함하고 있어요? A를 포함하고 있죠. 그 다음에 B 합 C는 당연히 누굴 또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죠? B를 포함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A 합 C를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자, A 합 C의 기준에서 보면 A 합 C는 A도 들어있고 B도 들어있대요. 그 얘기는 A 합 C는 A도 들어있고 B도 있으니까 A 합 B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이해 갔어요? 마찬가지 B 합 C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B 합 C도
얘랑 똑같으니까 A도 들어있고 B도 들어있는 거죠. 따라서 B 합 C는 또 뭘 갖고 있어요? A 합 B를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첫 번째 여기 A 합 B가 A 합 C 안에 있어야 되는데 어차피 A는 같이 들어있는 거니까 A 합 B에서 A를 제외한 요 부분 있죠. 6. 얘는 반드시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요? 그렇죠. 반드시 집합 C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어차피 A 합 C에 A는 있으니까 그 A를 제외한 나머지 B에서 A를 제외한 나머지 6이라는 요 숫자는 반드시 C에 있어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찬가지 요 두 번째 식을 봅시다. 이 두 번째 식에서 A 합 B가 B 합 C에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A 합 B, B 합 C 둘 다 B는 똑같이 있으니까 A에서 B를 제외한 요 부분 1, 5, 7 얘는 반드시 또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C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뭔지 가요? 어차피 여기 B, B는 똑같으니까 자, A에서 B를 제외한 나머지 요 1, 5, 7은 반드시 또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C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후에 우리가 차집합이라는 개념을 할 거예요. 어떤 집합에서 어떤 집합을 제외한다. 그러나 그 차집합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더라도 이 문제는 충분히 접근을 해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고 앞에서 배웠던 요것을 기억하고 있으면요. 자, 그러면 C라는 집합은 어때야 돼요? 반드시 1, 5, 7 그리고 6 얘네들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U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니까 1, 5, 7, 그 다음에 6 얘네들을 포함하는 부분집합이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 2, 3, 4, 8 얘네만 가지고 만들면 되겠죠? 넣었다 뺐다 하면서 따라서 2의 4제곱계에서 답은 얼마? 16가지가 나오겠습니다. 자, 오늘 학급 학생 40명 왠지 전체 집합이라고 얘기하고 싶죠? 자, 그 다음에 뮤지컬 A, B를 관람한 학생 수 있는데 A 뮤지컬 관람한 학생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얘도 집합이라고 얘기합시다. A라는 집합으로. 그 다음에 B 뮤지컬 관람한 학생 얘는 집합 B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두 뮤지컬 모두 관람한 학생이 X명이다. 그랬을 때 X의 최대값과 최소값. 자, 그럼 이 상황을 지금 오른쪽에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놨습니다. 지금 모두 관람했다라는 건 집합 A와 집합 B의 교집합이라는 거죠. 그럼 그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바로 X라는 것이 되겠네요. 그러면 앞에서 했던 거 또 쓰네요. 자, 왠지 아까 썼던 거 뭐 쓸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쵸? 요거 쓸 것 같아요. 자, 여기다 하나씩만 더 써봅시다. 자, A 합집합 B는 뭐?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죠? 자, 그럼 원소의 개수 가지고 부등식 써볼 수 있겠어요? 자, N, A, 교, B 걔가 제일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N, A 그 다음에 N, A 합 B 그 다음에 N, U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N, A 대신에 여기다 N, B 넣어도 마찬가지죠.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A 교집합 B는 A의 원소의 개수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B의 원소의 개수보다도 작거나 같아야 돼요. 즉 둘 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둘 중에 작은 게 있다고 했을 때 둘 중에 작은 것보다도 더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 B의 원소의 개수 중에 더 작은 거, 미니멈의 약자예요. 작은 것보다도 작거나 같아야 된다. 너무나 당연하죠. 봐봐요. 교집합은 A 안에 있어야 되고 또 B 안에 있어야 되니까 A의 원소의 개수, B의 원소의 개수 둘 중에 작은 것보다도 더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부등식을 써볼까요? NA 교 B가 뭐였어요? NA 교 B가 바로 X였었죠. 자, 그 다음에 둘 중에 작은 거, 원소의 개수 중에 작은 거 얼마예요? A의 원소의 개수가 25니까 더 작죠? 그래서 25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이런 식이 하나가 나오겠죠. 결국 이제 얘는 여기서부터 찾아낸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보다 25보다 작거나 같다 했으니까 뭐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것은 바로 이쪽에서 찾아낼 겁니다. 왜? 우리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공식을 알고 있죠? 자, 그래서 그거 가지고 찾아내 볼게요. 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어떻게 돼요? 자, N, A 더하기 N, B 빼기 N, A 교 B잖아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안에 교집합 모양이 들어있죠? 자, 그것은 뭔데? N, A 합 B인데 걔는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N,
U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다 숫자 채워 넣어볼까요? 자, NA는 25, 그 다음에 NB는 32, 빼기 얘가 X죠? 자, 그것은 뭐보다 작거나 같다? 자, NU가 얼마예요? 40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 X는 뭐보다 17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겠죠? 그럼 앞에서 구한 여기 25보다 작거나 같다가 있었으니까 X의 범위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최대값은 25, 최소값은 17이 되겠네요. 자, 지난 시간에 배운 개념들은 문제들로 확인을 충분히 해봤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배울 개념 보겠습니다. 자, 학습지 5쪽입니다. 자, 여기서 여집합, 차집합, 드모르간의 법칙을 오늘 해야 되는데요. 자, 먼저 여집합입니다. 자, 여집합은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 A에 대하여 그러면 여기 벤 다이어그램처럼 어떻게 그릴까요? U 안에 A가 들어가게 그리면 되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여집합이라 함은 뭐냐? A에 속하지 않은 원소들로 이루어진 그러한 집합입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여기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그죠? 전체 집합 U에 A가 있는데 A를 뺀 나머지 부분. 그죠? A에 속하지 않는 원소들의 모임이니까. 자, 그리고 기호로는 어떻게 쓰냐면 집합 A의 여집합은 A를 이렇게 써주시고 A 이렇게 써주시고 지수 자리에 우리 거듭 제곱 쓰는 지수 자리에 여기에다가 C, 대문자 C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문자 C는 컴플리먼트 뭐 이거의 머리 글자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기호는 이렇게 나타내고요. 자, 그 다음에 여집합을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면 자, 어쨌든 여집합의 원소는 전체 집합의 원소잖아요. 그러면서 누구의 원소이면 안 될까요? 그렇죠. A의 원소이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A의 여집합을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면 X와 X는 전체 집합의 원소 그러면서 그리고 X는 누구의 원소면 안 된다? A의 원소면 안 된다. 이렇게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자, 차집합입니다. 차집합은 뭐냐? 이거는 차 하니까 왠지 빼기 같잖아요. 집합에서는 뺄셈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집합에서는 이렇게 차의 개념이 아니고 제외한다는 개념이에요. 왜? A라는 집합하고 B라는 집합. 자, 여기 벤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A에서 지금 A하고 B하고 겹쳐져 있는 이 부분은 뺄 수 있지만 이 부분은 겹치지가 않는데 어떻게 빼내요? 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차집합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A라는 집합에서 B라는 집합의 원소를 제외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A에서 B를 제외한다. 제외할 때는 공통된 부분만 제외하면 되겠죠? 왜? A 안에 여기 초록색 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A에서 A와 B하고 겹치는 그 부분을 빼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A 차집합 B 요것의 기호를 한번 알아봅시다. 차집합은 쉽게 물론 뺄셈은 아니지만 약간 제외한다, 빼기 비슷한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기호로는 자, 이렇게 빼기처럼 나타냅니다. 빼기처럼. 자, 근데 빼기처럼 나타내지만 사실 빼기의 개념은 아니다. 제외한다는 개념이다. 자, 그 다음에 조건제시법은 어떻게 쓸까요? 자, A 차집합 B는 여기잖아요. A에서 B를 제외한 부분. 그렇다면 이 A 차집합 B의 원소는 어쨌든 A의 원소잖아요. 그러나 누구의 원소면 안 돼요? B의 원소면 안 되지요. 그래서 조건제시법은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자, 여기 또 중요한 식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 자, 이 결과가 차집합 A 차집합 B의 결과랑 똑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식인데요. 한번 왜 그런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B의 여집합은 뭐예요? B의 여집합은 지금 여기 초록색 부분이죠. B를 뺀 나머지 걔랑 A랑 겹치는 부분. 걔랑 A랑 겹치는 부분이니까 여기 빨간 부분이죠. 이해 갔어요? 자, 그럼 어때요? 이 빨간 부분이랑 아까 그렸던 여기 파란색 A 차집합 B랑 어때요? 똑같죠? 자, 차집합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결합법칙, 분배법칙 이런 거 할 수가 있는 모양이 아니에요. 그죠? 결합법칙, 분배법칙 이런 거는 교집합, 합집합 이런 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집합 문제를 풀 때 요 빨간 요식을 가지고 풀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과 똑같다는 거 아주 반드시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외울 때는 A 차 B는 A 교 B여, A 차 B는 A 교 B여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드모르간의 법칙입니다. 드모르간이 만들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이쪽 좌변
좌변부터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A 합 B의 여. 자, A 합 B의 여집합이니까 여기 바깥쪽 칠해주면 되겠죠. 자, 좌변을 노란색으로 칠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변은 빨간색으로 한번 칠해볼까요? 자, A의 여교 B의 여. 자, 그럼 A의 여와 B의 여를 각각 해야 되겠네요. A의 여집합은 이렇게 지금 초록색 부분이고요. 자, B의 여집합은 파란색으로 칠해볼까요? 자, B의 여집합은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렇게. 이 부분. 자, 그럼 걔네들의 무슨 부분을 구하래요? 그렇죠? 교집합을 구하라고 했죠? 그럼 공통 부분은 어디인 것 같아요? 그렇죠. 바깥쪽. A 합 B를 제외한 나머지 이렇게 바깥쪽이 되겠죠. 자, 그럼 어때요? 좌변과 우변 노란색과 빨간색 똑같죠?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있는 식도 빠르게 확인해 봅시다. 자, A교 B의 여. 자, A교 B는 바로 가운데 낑겨 있는, 그죠? 낑겨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거의 여집합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좌변은 노란색으로 칠해 봤고요. 자, 그다음에 우변. 자, A의 여 합 B의 여. 어떻게 돼요? A의 여는 무슨 색으로 칠할까요? 초록색으로 칠할까요? A 여는 요거죠? 그 다음에 B의 여는 어떻게 돼요? 파란색으로 칠할까요? B의 여는 이렇게 되겠죠. 자, B의 여. 그죠? 걔네들 뭐 하래요? 합하라고 했죠? 자, 그래 어때요? 왼쪽하고 오른쪽 가운데 낑겨 있는 부분만 비어 있고 나머지는 다 칠해져 있죠? 좌변과 우변이 똑같다는 것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좌변과 우변이 똑같다는 거 확인했는데 사실 이렇게 똑같은 건 뭐 똑같으니까 나와 있겠죠. 그죠? 등무르간이 찾아낸 게 맞겠죠, 뭐. 맞으니까 법칙이라 했겠죠. 근데 결론은 얘를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기억할 때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그 여집합이 있을 때 괄호를 푸는 여집합이 있을 때 괄호를 푸는 공식이 바로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괄호를 어떻게 푸냐? 자, 여집합을 각각 붙여주는데 단 밥그릇이 뒤집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자, 그럼 선생님하고 같이 써보면서 익혀볼까요? 자, A 합 B 여기에 전체에 여집합이 이렇게 붙어있다. 자, 괄호를 풀어야 된다. 그래야만 뭔가 할 수 있다. 그랬을 때는 각각 붙이는 거예요. A의 여, 그 다음 B의 여 각각 붙이고 여기 지금 합집합 있잖아요. 이거 밥그릇 모양이죠. 이 밥그릇 모양이 뒤집어진다라는 거죠. 뒤집어진다. 자, 그러면 이때도 할 수 있겠어요? A교 B의 여 얘도 마찬가지 각각 괄호를 풀어줄 때 각각 여집합을 붙여주고 그런 다음에 밥그릇이 뒤집어진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자, 얘를 거꾸로 가는 것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집합 각각 붙어 있어요. 얘를 한꺼번에 여집합을 묶어내고 싶어. 그럼 여집합 묶어낼 때 어떻게 돼요? A, B 여집합을 묶어냈어. 그때는 밥그릇이 어떻게 된다고? 뒤집어진다고요. 마찬가지에도 A 여, B 여 각각 여집합을 묶어내주고 싶어. 그럼 묶어내시고 밥그릇은 뒤집어진다고요.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집합의 연산에 대한 성질, 연산이 어떤 성질들을 갖고 있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A 합 A. 당연히 A와 A를 합하면 당연히 A겠죠. 뭐 어렵지 않죠, 그죠? A 합 A는 A고. 그 다음에 A교 A, 뭐 A랑 A 겹치는 부분 당연히 A가 되겠죠. 자, 그 다음 A랑 공집합이나 합했어요. 공집합 아무것도 없는데 합해봤자 자기 자신인 A가 나오겠죠. 자, A랑 공집합이랑 교집합 시켰대. 공집합 아무것도 없는데 겹치는 부분, 공통된 부분 당연히 아무것도 없겠죠. 자, 그 다음 A랑 전체 집합을 합했대요. 그러면 전체 집합이 나오겠죠. 자, 근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데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뭔 얘기냐면 A랑 어떤 B를 합했더니 뭐 A가 나왔대요. 합한 게 A가 나왔대. 그 얘기는 B를 A가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이면 B는 A의 부분집합이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번에는 A 교집합 B가 이번에는 A가 나왔대요. 자, 그럼 어떤 상황일까요? 교집합했더니 A가 나왔대. 공통된 부분이 A가 나왔대. 그 얘기는 A가 이번에는 뭐 안에 들어간다? B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 거꾸로도 될 것 같아요? B가 A의 부분집합이면 거꾸로 A 합 B가 A가 나올 것 같아요? 당연하죠. A 안에 B가 쏙 들어가니까 합하면 A가 되겠죠. 마찬가지 여기도 A가 B에 들어가면 A교 B는 A가 되겠어요?
그렇죠. A가 B 안에 쏙 들어가니까 교집합은 당연히 A가 되겠죠. 그 얘기는 왔다 갔다 다 된다는 건 사실 얘랑 얘랑 똑같은 말이고 또 얘랑 얘랑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뒤에 명제에서 또 나올 겁니다. 자, 중요한 개념이니까 꼭 알아두세요. 자, 다시 3번으로 돌아가서 자, A는 전체 집합 안에 쏙 들어가 있죠. 따라서 A랑 전체 집합 합집합하면 전체 집합. 그다음에 교집합하면 A 자기 자신이 나오겠죠. 자, 그다음 4번. 자, A랑 A의 여집합, 합집합 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A는 얘고, 죠? 그 다음에 A 여집합은 요 바깥쪽이잖아요. 합하면 당연히 전체 집합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A랑 A의 여집합, A의 여집합이란 뭐예요? A를 제외한 나머지인데 A랑 교집합하면 당연히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자, 그 다음 5번. A의 여집합의 여집합. 자, A의 여집합은 A를 뺀 나머지인데 그거에 또 나머지네요. 전체 집합에서 A의 여집합을 빼면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A가 나오겠지요. 그래서 우리 음수에 마이너스 붙이면은 또 플러스 양수되는 것처럼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이 됩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공집합의 여집합. 전체 집합에서 공집합을 제외한 나머지.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뺐으니까 그대로 전체 집합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전체 집합의 여집합. 자, 걔는 어떻게 될까요? 전체 집합에서 전체 집합을 뺀 제외한 나머지니까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남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7번은 아까부터 계속 많이 했던 식이죠. 그래서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은 자, 8번은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벤 다이어그램 전체 집합 U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안에 B라는 집합이 있고요. 자, B라는 집합이 있고 그 안에 또 A라는 집합이 있는 그런 상황이죠.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B의 여집합, A의 여집합. 자, 이런 포함 관계가 됐다는데 자, 그러면 한번 색칠을 해볼까요? 자, A의 여집합은 어떻게 되나요? 자, 지금 초록색 부분이 바로 A의 여집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의 여집합은 무슨 색으로 그려볼까요? 파란색으로 그려볼까요? B의 여집합은 이 부분이죠. B의 여집합은 이 부분일 겁니다. 그럼 어때요? B의 여집합이 파란색 부분이 A 여집합 초록색 부분 안에 들어가나요? 자, 들어가네요.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냐면 각각 여집합을 붙여주면 포함관계도 반대로 거꾸로 뒤집어진다 라고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자, A가 B의 부분 집합이면 자, 이것이면 자, 각각 여집합을 붙였어요. 자, 여집합 붙이면 포함관계도 반대로 뒤집어진다는 거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개념들 문제들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3쪽이에요. 학습지 13쪽 수능 기출 문제입니다. 자, 7번이에요. 자, 여기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요. A라는 집합 있고 B라는 집합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여기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요 식이 나왔네요. 자, X와 A의 합집합이 X래요. 자, X와 A 합집합이 X래요. 그 얘기는 이것이면 자, 여기 위에 선생님 노랗게 써놓은 거 보이죠? 뭐가 생각나요? 합해놓은 게 X래요. 그러면 A가 어디 안에 쏙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X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자, 마찬가지로 X 교집합 B의 여집합이 X래요. 자, 그러면 교집합이 X래요. 그 얘기는 X가 어디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B의 여집합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A는 뭐고? 1, 2. 그 1, 2, 걔가 A죠? 자, A는 뭐에 들어가고? X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인데 B의 여집합은 뭐예요? B를 뺀 나머지니까 1, 2, 6, 7, 8 얘네들이죠? 자, 걔가 바로 B의 여집합이죠. 따라서 X라는 집합은 얘네들의 부분 집합이면서 반드시 누굴 갖고 있어야 된다? 자, 1, 2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했었죠. 1과 2를 반드시 포함하는 얘의 부분 집합. 그러면 누구만 가지고 6과 7과 8만 가지고 넣었다 뺐다 해서 부집합 만들면 되죠. 따라서 2의 세제곱 몇 개? 8개가 되겠네요. 자, 이제 8번입니다. 자, 전체 집합 있고요. 집합 A, B 있습니다. 집합 P를 이렇게 정의한대요. 자, 집합 P 보니까 어때요? 좀 너무 복잡하죠? 그럼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A교 B여는 A차 B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하지 않을까요? 계산할 때 차집합 같은 경우는 계산하기 쉬운데 지금 보니까 막 A 합 B 하고 뭐 교집합 A교 B여 하고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조금 간단하게 줄여보자는 거예요. 자, 어떻게 줄이냐? 교여 이게 보여요? 그러면 뭐교 뭐여 얘가 바로 차집합이었잖아요. 따라서 A 합 B 얘 교 A교 B의 여니까 차 A교 B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겠네요. 얘를 다 연산을 하는 것보다는. 자, 그러면 A 합 B에서 A교 B 공통된 게 2, 3 A교 B가 2, 3이잖아요. 그 2, 3만 제외하고 나머지 다 써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는 1 뭐예요? 4 여기 5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끝났네. P는 1, 4, 5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할 X 그 X는 뭐예요?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이죠. 그럼 끝났죠?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이면서 반드시 뭐를 가지고 있는 1, 4, 5를 가지고 있는 부분 집합이다. 그러면 1, 4, 5만 빼고 나머지 2, 3, 6, 7 이 4개만 가지고 넣었다 뺐다 하면서 부분 집합 만들면 되죠. 따라서 2의 4제곱해서 답은 16 이렇게 되겠네요. 자, 13번 보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학생 2학년 학생 210이면 왠지 전체 집합이라 하고 싶죠? 자, 그럼 그 안에 각각의 체험의 신청자가 들어있을 테니까 문학 체험을 우리가 뭐라 할까요? 집합 A라고 할까요? 역사 체험 신청자는 집합 B, 과학 체험은 집합 C 이렇게 해봅시다. 자, 그럼 주어진 조건. 자, 먼저 N, U 전체 집합의 개수는 2, 1, 2 원소의 개수는 1, 2 이렇게 되겠고 자, 가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N, A 알 수 있겠네요. 자, N, A는 몇 명? 80. 그 다음에 N, B는 몇 명? 자, 90명 이렇게 된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나로 할 수 있는 조건은 뭘까요? 문학과 역사 모두 그러면 교집합이 되겠네요. 따라서 N, A교, B는 몇 명? 45명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다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체험이 어느 것도 신청하지 않았다. 자,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C도 아니고 그러면 A, B, C 전체를 제외한 나머지겠죠? 따라서 A 합, B 합, C 이거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명? 12명이라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상황을 간단하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A 합, B 합, C의 전체의 여집합이니까 지금 이 부분이 12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예요? 과학체험만 신청했대요. 자, 과학체험만 신청했다는 건 A하고 B랑 겹치면 안 되고 그냥 온전히 C만 신청한 여기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구하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우선 A 합, B 합, C의 그 원소의 개수를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거 뺀 나머지가 12니까 얘는 N, A 합, B 합, C는 뭐가 될까요? 212에서 12만 빼면 되는 거죠.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12만 빼면 되는 거니까 200이 되겠죠. 그러면 그 200에서 뭐만 빼면 돼요? 여기 파란 부분 여기만 빼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200에서 A 합 B의 원소의 개수만 빼주면 된다는 뜻이네요. 그러면 A 합 B만 구해주면 끝나겠네. 그죠? 자, 그러면 A 합 B의 원소의 개수 구해봅시다. 자, 공식 있었죠? N, A 합 B. 자, 얘는 N, A에서 자, N, B를 더해주고 다시 N, A교 B를 빼주면 됐었죠? 자, 그러면 A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 80. 그 다음에 B의 원소의 개수는 90. 그 다음에 거기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45만 빼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그 결과가 얼마가 나오나요? 자, 그렇죠. 125가 나오겠죠? 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그 C, 여기 초록색 부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N, A 합, B 합, C에서 N, A 합, B만 빼주면 되니까 즉 200에서 뭐만 빼주면 되겠어요? 125만 빼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얼마? 7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글자만 보면 좀 어려워 보이는 그런 문제들도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그 다음에 주어진 조건들을 다 써놓고 생각을 해보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해볼게요.
자, A라는 집합이 있어요. 조건 제시 부분 나와 있네요. B라는 집합도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집합 이것을 A하고 B라는 집합을 이용해서 나타내라. 자,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요 집합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이 집합 어떤 집합이에요? 곱해가지고 음수가 나왔대요. 자, 곱해가지고 음수 나왔다는 건 자, x 더하기 1이 음수던지 아니면 x 플러스 3이 음수던지. 자, 그걸 한번 표현해 볼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그 집합을 잠시 C라고 해봅시다. 자, 잠시 C라고 한다면 자, 이 C라는 집합은 x 플러스 1. 자, x바 x는 x 플러스 1이 음수. 자, 이거. 그 다음에 x 플러스 3은 양수. 이러면 곱하면 어떻게 돼요? 음수가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돼도 되는 거잖아요. x바 x는 x 플러스 1이 이번엔 양수고 그 다음 x 플러스 3이 이번에는 음수. 이렇게 돼도 되는 거죠. 그럼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 뭐예요? 얘네들을 합해 놓은 게 바로 C라는 집합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얘네들도 한번 쪼개 봅시다. 자, 뭔 얘기냐면 x바 x는 x 플러스 1이 0보다 작은 거. 그 다음에 x바 x는 x 플러스 3이 0보다 큰 거. 걔네 둘 다 만족해야 된다는 건 얘네들의 공통 부분이 된다는 거죠. 이해 갔어요? 그다음 마찬가지 여기도 두 개를 쪼개 볼게요. 여기도 x바 x는 x 플러스 1이 0보다 큰 거. 그 다음에 x바 x는 x 플러스 3이 0보다 작은 거. 자, 얘네들도 마찬가지 뭐예요? 쉼표라는 건 둘 다 만족해야 된다는 건데 걔네들은 뭐예요? 공통대 부분, 교집합이라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 이렇게 합집합 해주면 된다는 뜻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을 A하고 B로 나타내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A하고 B. 자, 그럼 볼게요. 자, 여기 봅시다. x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A잖아. 따라서 크거나 같은 거의 반대죠. 따라서 얘는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 바로 A의 여집합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x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아까 x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B잖아요. 따라서 이 부분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B의 여집합이 되겠죠. 노란 부분은. 따라서 걔네들 교집합한 게 바로 왼쪽이라는 거고. 자, 이번에 이쪽으로 가봅시다. 자, 여기 볼게요. 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아까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A였잖아요. 그러면 x 플러스 1이 0인 거 하나만 빼놓은 거고. 그 다음에 B는 아까 뭐였냐면 x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건데 얘는 x 플러스 3이 0보다 작대. 그러면 x 플러스 3이 0인 거 하나만 빼놓은 건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고 보니까 여기 한번 풀어보면 x는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얘는 x는 뭐예요? 마이너스 3보다는 작죠. 그러면 얘하고 얘 공통범위 있나요? 교집합? 공통범위? 없죠. 따라서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공집합이 되는 거죠. A하고 B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겹치는 게 없다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죠. 따라서 합집합, 공집합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A하고 B로 나타내보면 그러므로 답은 A, 여, 교, B, 여 이렇게 써도 되고 또 드모르간을 써서 A합 B의 여 이렇게 해도 답이 되겠죠. 자,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봤는데요. 개념은 크게 어렵지 않았죠. 차집합, 여집합, 드모르간의 법칙. 그런데 문제들이 오히려 이렇게 쉬운 개념들이 문제들에 이렇게 포함이 되면 좀 까다롭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복습을 잘 해보시고요. 학습지 6쪽부터 7쪽까지가 오늘 과제입니다. 6쪽부터 7쪽까지를 학습지에 풀고 교과서의 정답과 해설하고 선생님이 소단원 확인 문제 답도 링크로 올려놨습니다. 그거 가지고 채점을 해서 채점할 때 색볼펜 이용해 주시고요. 사진 찍어서 수학 A 오픈 채팅으로 6시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학습지에 있는 집합단원 문제들 좀 더 많이 풀어보겠고요. 그리고 명제가 무엇인지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